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편리하고 맛있어서 자주 찾지만 자칫 잘못하면 뇌 건강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바로 이 참치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샐러드에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고 김치찌개에도 빠지지 않는 만능 재료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고요. 하지만 이런 장점 뒤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치를 너무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과식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참치에 축적될 수 있는 메틸수은 때문인데요. 이 메틸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발달이 활발한 영유아나 태아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환경보호청 EPA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생선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수은 함량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특정 어종, 특히 참치 중에서도 크고 오래 사는 종일수록 수은 축적량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메틸수은이 신경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과다 노출 시 인지기능 저하, 운동 능력 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신경과 전문의이자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인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펄머터 박사는 메틸수은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 저하, 학습 능력 장애, 심지어 발달 지연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심장학자이자 영양학 연구자인 다리우시 모자파리안 박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모자파리안 박사는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상 이점은 분명히 크지만 수은 노출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생선이 같은 수준의 수은을 함유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종류의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참치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치에 수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참치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참치를 아예 먹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을 놓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메가3는 심장 건강, 뇌 기능 유지, 염증 감소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치에는 이러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분명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건강 밥상에서 참치의 위험은 줄이고 건강한 이점만 쏙쏙 골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섭취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치의 종류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참치는 크게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각 종류마다 수은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고 수명이 짧은 참치일수록 수은 축적량이 적습니다. 가다랑어, 스킵잭 투나, 우리가 흔히 먹는 캔 참치의 대부분이 바로 이 가다랑어입니다. 크기가 작고 수명이 짧아 수은 함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FDA와 EPA에서는 가다랑어를 최고의 선택, 어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임산부와 어린이도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권장합니다. 세릭 날개다랑어, 알바코레 투나, 화이트 참치라고도 불리며 가다랑어보다 크기가 크고 수명이 길어 수은 함량이 더 높습니다. 캔 참치 중에서도 알바코어 참치라고 명시된 제품은 가다랑어 캔 참치보다 수은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FDA는 날개다랑어를 좋은 선택, 어종으로 분류합니다. 황다랑어, 옐로우핀 투나, 눈다랑어, 비게이 투나, 참다랑어, 뷰루핀 투나.
이들은 대형 참치에 속하며 수명이 길고 먹이사슬 상위에 있어 수은 축적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참다랑어는 가장 높은 수은 함량을 보이는 어종 중 하나입니다. 주로 참치회나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섭취 빈도와 양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캔 참치를 고르실 때는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로 드실 때는 가급적 대형 참치보다는 다른 어종을 선택하시거나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은 함량이 낮은 가다랑어라도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성인, 일반적으로 가다랑어 캔 참치의 경우 일주일에 3캔 약 400g 정도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도 함께 섭취한다면 총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임산부 및 수유부, 태아와 영유아의 뇌 발달에 수은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FDA와 EPA는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일주일에 2, 3회, 총 200.34 정도의 최고의 선택, 어종 가다랑어 포함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좋은 선택 어종, 날개다랑어 포함은 일주일에 1회, 약 110카rat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는 체중 대비 수은 노출에 더 취약합니다. 2, 3세 어린이는 일주일에 10판 작은 캔 참치 1, 4 정도 이하, 4, 7세 어린이는 50kg 작은 캔 참치 1, 2 정도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다랑어 캔 참치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어종은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참치캔의 기름을 제거하고 드세요. 참치캔의 기름은 참치에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지방과 나트륨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은은 기름이 아닌 단백질에 축적되므로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수은 함량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칼로리와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름기를 빼거나 체에 받쳐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째,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참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고등어, 연어, 멸치 등 다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들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메틸수은과 결합하여 그 독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해산물, 참치 자체에도 포함, 통곡물, 달걀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의 해독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참치 섭취 후 손발 저림,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기억력 감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매우 높은 수은 노출 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일반적인 참치 섭취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즐겨 먹는 참치의 숨겨진 위험과 함께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이점만 쏙쏙 골라 누릴 수 있는 현명한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치를 더 똑똑하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참치를 고를 때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자주 먹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밥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이 식재료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